안녕하십니까. 신인균 일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진행 중인 차세대 수직 이착륙 항공기 프로그램 FVL에 영국이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이 자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미국과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여기에는 차세대 수직 이착륙 회전익 항공기 공동 개발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번 협정은 현대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군 사이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영국군과 미군 간의 기술적 격차를 좁혀 미래의 전장에서 보다 원활한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협력 의사를 밝힌 FVL 프로그램은 아파치와 OH-58, 카이와 워리어를 대체하는 차세대 경공격 정찰헬기 FARA 그리고 블랙 호크를 대체하는 FLRAA, 치누크 같은 대형 헬기를 대체하는 FVL 헤비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현재 벨과 시콜스키를 중심으로 구성된 두 개의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FVL 기종들은 기존 회전익 항공기보다 압도적으로 향상된 속도와 항속 능력, 탑재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 육군은 2030년대 초반부터 기존의 회전익기들을 FVL 계열 기체들로 대체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FVL 사업에 영국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FVL 프로그램은 JSF와 유사한 국제공동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헬기 소요가 많은 우리나라도 서둘러 FVL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항공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양대 헬기 업체인 벨 그리고 시콜스키가 중심이 되어서 두 개의 아주 대형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헬기, 소형 헬기, 공격 헬기, 중형 헬기, 대형 헬기 이 모든 헬기를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벨 또 시콜스키 이 두 개 업체가 공히 우리나라에도 사업에 이 공동 참여하라 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JSF 프로그램, 그러니까 F-35를 만들 때 그 프로그램하고 사실은 유사해지고 있는데 영국이 여기에 이제 가장 먼저 협력하겠다라고 했는데 JSF, 그러니까 이 F-35 개발할 때 개발비 그리고 앞으로의 판매의 안정적인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은 국제공동 투자자를 모집을 했고 여기에 이제 9개 나라가 실제 돈을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한 나라가 영국이었고 당시 2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지위가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지위를 이제 부여받았고 그 영국 다음으로는 협력 파트너 그래가지고 12억 달러를 낸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교류 파트너 그래서 2억 5천만 달러를 낸 뭐 이태리 같은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보 제공 파트너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 터키, 이스라엘 여기는 이제 1억 달러를 낸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제공 또 기술 제공 이런 것들의 단계가 4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가장 많은 이제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20억 달러를 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국제 공동 개발을 했는데 이 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이 JSF 프로그램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 시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참여해야 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논의가 많았고 저희들 같은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참여해야지 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의 대응은 이제 소요군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또는 이 공군에서 소요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항목이 없다. 책정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해서 거절을 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매를 할 때 항상 이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때 공개 입찰을 해서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JSF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의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달 법상으로도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참 아쉬운 부분들 많았죠. 만약에 그때 조금 물론 지금만큼의 경제력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2000년대 이후에 괜찮았으니까 그때 우리가 적당한 어떤 수준의 파트너가 됐었다면 지금 현재 KFX 개발을 하는데 훨씬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차기 헬기 앞으로 아마 전 세계가 이런 스타일의 헬기로 그냥 도배가 될 것이고 20세기형의 헬기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1960년대 개발된 그런 헬기들을 베이스로 지금 뭐 수련이다, LAH다, LCH다 이런 헬기들 지금 만들면서 기술자 지원받아서 지금 만들면서 마치 21세기에 아주 뭐 대단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거의 뭐 앞으로 정말 우리가 해외 판매를 할 때쯤 되면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되는 이런 기술들, 디자인들 가지고 경쟁할 게 아니라 여기에 좀 파트너로 포함되어서 여기에 뭐 동체를 생산하고 또 날개를, 프로펠러를 생산하고 뭔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권을 좀 받으면서 이 투자한 것에 대한 하다못해 시체말로 반본전이라도 좀 뽑으면서 기술 좀 제공받고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방부 소요 제기를 하는 건 어떨까? 또 이제 우리 육군에서 가장 많이 쓰니까 육군 또는 합참에서 소요 제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이 미국과 연합 항모 타격 전단을 구성해 이를 남중국해에 순환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최근 영국이 작전 배치 준비 완료를 선언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남중국해에 배치할 것이며 여기에서 미 해군과 연합 전단을 구성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영국 국방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최근 홍콩 문제로 런던과 베이징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에 영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을 남중국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파견할 항모 전단은 7만 톤급 정규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함을 중심으로 두 척의 40호형 방공 구축함, 또 두 척의 23형 호위함, 한 척의 군수지원함, 수량 미상의 아스튜드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영국은 아직 충분한 수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함재 전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조하여 미 해병대의 F-35B를 파견 형태로 지원받아 퀸 엘리자베스에 탑재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더 타임즈는 이번 조치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중국에 대항해 영국과 우방국들이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홍콩 사태 격화에 따라 퀸 엘리자베스 전단을 남중국해에 조기 등판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퀸 엘리자베스 전단 면면이 나왔습니다. 데어링급 구축함, 뭐 영국이 자랑하는 지금 여기 뭐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이 데어링급 구축함은 이제 샘슨이라고 하는 이 방공 시스템, 영국판 이지스를 통해서 적의 항공기,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군함인데 이 데어링급 구축함을 영국은 6척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3분의 1인 2척을 이 항모 전단에 투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거의 뭐 움직일 수 있는 데어링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겠단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13척을 가지고 있는 23형 호위함, 그것 2척, 그리고 이제 군수지원함, 그리고 공격 원잠 이제 이렇게 해서 항모 전단을 꾸리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뭐 7월 17일이죠. 오늘 현재 영국이 작전에 운용할 수 있는 F-35B 전투기가 현재 4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항모 전단이 늦어도 내년 1월 1일 그리고 빠르면 올 10월, 그러니까 불과 2달 후면 이제 남중국해로 등판할 수 있는데 항제 전투기 없는 항모가 뭐 겁이 납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과 협의를 해서
미 해병대의 F-35B 전투기를 여기 탑재해서 연합작전을 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도 이미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미 해병대 F-35B 그리고 영국 공군의 F-35B가 연합으로 이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 탑재를 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이런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여기에 미 항모전단 두 척이 있으니까 그것들과 함께 같이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홍콩 문제에 있어서 영국의 자존심을 너무너무 심하게 긁었죠. 니들이 뭐 100년 전인 줄 아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심하게 자존심 긁었는데, 자존심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영국, 홍콩 앞에서 어떤 이 모습, 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을 활용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가공할 스펙을 가진 신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이 ASM-3 개로 알려진 차세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 시제품을 공개했다고 항공우주 전문 매체 얼럿5가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존재는 야마모토 토모히로 일본 방위성 차관의 미쓰비시 중공업 코마키 생산공장 시찰 사진을 통해 확인됐는데요. 기존의 ASM-3 미사일보다 더 굵고 커진 형상의 모습으로 식별됐습니다. 일본이 기존의 93식 공대함 미사일 대체를 위해 독자 개발한 이 미사일은 램젯 엔진을 이용해서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하며 최대 400km의 사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음속 대함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키밍 능력과 대전자전 능력까지 보유해 스펙상으로는 현존 최강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F2 지원 전투기에 최대 4발, 그리고 P-1A 해상 초계기에 최대 8발이 탑재되는데요. 실전에 배치될 경우에 자위대의 장거리 대함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본은 오는 2025년까지 ASM-3 미사일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 급증을 빌미로 개발 일정을 크게 앞당겼는데요. 일본의 대함 타격 능력 강화에 대비해 우리 해군도 관련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본이 원래 ASM-3라는 걸 지난 2018년에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ASM-3는 초음속 미사일이긴 하지만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거리가 너무 짧다. 요즘 함대공 미사일들 200km 이상씩 막 날아가고 이러니까 최소한 함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적 군함을 공격해야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개발을 했지만 배치하지 않고 더 사거리 길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그것은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그리고는 2년 동안 2년도 아니죠.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사거리가 2배로 연장된 사거리 400km, 그리고 마하 3의 이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전자전 능력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이거는 고무적인 일인데, 문제는 통해에서 또 독도에서 우리는 일본과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불씨 한번 불꽃이 튀었던 적이 있었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그 씨앗 불꽃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군이 이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시스키밍 하는 초음속 미사일에다가 이 대전자전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대함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함 그 6척 있죠. 그 클래스가, 그거는 초음속 미사일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종대왕함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지스함이죠.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어요. 국뽕 엄청나게 마시는 분들은 이지스함인데 이럴 수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만들고 있는 FFX 배치 2,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이거 하루 이틀만 쓰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빨리 이 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일본은 이런 압박, 위협에
그냥 뭐 능력도 없으면서 큰소리 뻥뻥 치는 그런 바보 같은 일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을 가지고 큰소리 치면서 반일 감정을 유도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거는 능력 되니까 그런다 치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국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뭐 배 한 척 더 가지자 이런데 치중해서 외형적으로 그래서 뭐 자리 하나 더 만들자, 뭐 대령 자리 3개 더 만들어서 또 준장 자리 하나 만들자, 이런 거 관심 가지지 말고 진짜로 주변국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함 만들기를 바라고요. 지금 뭐 KDDX다, 또 뭐 차기 이지스다,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군함들이 활약할 시기가 되면 이 초음속 미사일을 넘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KDDX나 차기 이지스나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방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 정도로 우리 군이 너무나 든중하게 안이하게 국방 계획을 세우고 있죠. 펀치는 지금 극초음속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어력을 지금 만들면서 2030년 이후에 활약을 할 지금 방어 군함을 만들면서 어떻게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가집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그렇게 근무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한심한 이런 정책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략하시는 분들, 각 군에 전략하시는 분들, 그리고 합참에서 각 군의 전략을 취합해서 진짜로 정책에 반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걸 결정해 주시는 분들, 방사청에서 결정해 주고 구매까지 나서는 분들, 정말 그냥 내 일이니까 그냥 뭐 한다, 내가 여기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 뭐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주변국에게 영원히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리고 100년 전처럼 나라를 뺏기는 이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군인들, 그런 정책 입안자, 공무원들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 초음속 미사일 당장 현존하는 위협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 빨리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